예, 여러분, 제가 언제나 봐도 얼굴만 봐도 즐거운 이 신경림 시인의 시인의 못난 놈들끼리는 얼굴만 봐도 즐겁다 이런 김영삼 기자 나와 있어. 어서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못난 놈들끼리라고 표현해서. 아니 저도 저 정지필님 얼굴만 봐도 너무 기분 좋고 엔돌핀이 막 옵니다. 얼굴만 봐도 즐거운 김용삼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이 책입니다. 오늘 주제는 황교안 2017. 황교안 2017입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거죠. 네,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책입니다. 황교안 띄우기용 책입니다. 띄우기는 아니고요. 예. 나라 구하기 책이다. 저는 그렇게 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띄워야 나라가 구해지든지 뭐. 김용삼 지음 헌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지도자다. 예. 2007년 태극기 민심은 황교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이 책을 쓰셨어요? 저는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국면이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탄핵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탄핵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성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석기가 뭐 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뒤집었고 그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액션까지 준비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세월호로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뭐 내놔라, 뭐 통진당을 복원해라, 뭐 사회주의가 답이다, 뭐 심지어 그쪽을 편드는 사람들은 뭐 연방제 통일을 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그런 그 슬로건과 증거물들이 백주에 다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뭐 체포하지도 않고 그리고 언론들은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예. 그리고 박근혜를 뭐 몰아내자는 그런 구호를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체제 변혁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숨어있죠. 물 밑에. 예. 그런데 뭐 일부는 나와 있고. 일부는 나와 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숨어 있고 예.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었기 위한 책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한때 야당의 뭐 책임자였다는 사람은 탄핵이 한다면 뭐 혁명을 일으키겠다. 문재인 대표 얘기했죠.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뭐 몰래 했으면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는 네. 혁명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그 말을 썼을까요? 모르면 바보 아닌가요? 아니 어떻든 저는 저분이 너무 평화로운 세계에 살아서 예.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뭐 꿈꾸듯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현실감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지냈고 그리고 그렇군요. 청와대 주요 요직을 지냈고 비서실장도 했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분이 그런 걸 몰랐다. 근데 황교안 2017을 쓴 이유는 예. 지금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예. 탄핵이라는 사건은 소위 우리나라 좌익그룹에서 네. 어떻든 대통령의 일부 실수라든가 네. 문제를 빌미로 탄핵함으로써 체제 변혁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다. 예. 는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예. 그게 황교안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 체제 변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 핵심 전위 세력이 통진당인데 그 통진당을 때려잡은 1등 공신이 황교안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과문에 나와서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잡아놨으니까 이 두 사람만 없으면 아주 손쉽게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암초가 그거고, 그리고 뭐 여러 언론들도 뭐 음으로 양으로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만은 예. 가장 버거운 사람이 황교안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잠재적 후보로서의 황교안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황교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은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십시다. 예. 우선은 이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좌익과 공산주의의 본질이 뭔지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싸워왔던 사람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어떤 운명을 한번 맡겨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겁니다. 야권 후보들은 예. 여러 명이 있어요. 예. 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박은수는 이미 탈락이 됐고 예. 이재명도 거의 탈락되는 분위기고 예. 굉장히 빨리 아마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은 인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마 정치 일정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예. 벌써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죠. 하고 있죠. 네. 그 두 사람입니다. 그죠? 예, 문재인, 안희정. 예. 거기에 여권에서 예. 이 황교안이 대안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이 사람 본인 자체는 어떤 분입니까? 평생 공무원 한 분이죠. 예. 검사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황교안 총리의 그 이력을 보면 경기고등학교를 그 시험을 쳐서 들어간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원래 출신이 서울인가요? 예, 서울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사가 위치해 있는 요 만리동 거기가 이제 그 고향으로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이분이 그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월남자. 예, 부친이 알려진 것은 평안북도 출신이고 예. 월남을 하셔서 서부역 앞에 만리동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황교안 총리가 탄생했으니까 예. 황 총리는 고향은 서울입니다만은 아버지의 원적을 따지자면은 평안북도. 그렇군요. 예. 그 월남한 황교안의 부친은 예. 뭐 어느 정도로 잘 살았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혀 월남은 사람은 지식인이거나 예. 기독교 신자이거나 또는 뭐 물론 다 놔두고 맨몸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예. 원래는 꽤 재력가였고 예.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그 황 총리의 부친에 대해서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직업을 하셨어요? 고물상. 아, 그렇습니까? 네. 만리동 같으면은 고물상이 예. 많았죠, 거기. 그 당시 고물상이라면은 이제 넉마를 줍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 그 주워온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예. 그런 거니까 거의 뭐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직업이죠. 삶을, 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 용어로 치면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쯤 되는 가정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월남에서 단신 월남에서 만리동에서 고물상을 했다 하는 정도 같으면은 네. 우리가 살림은 짐작을 할 만은 한데요. 예. 황교안 본인은 이렇게 얼굴 보면은 뭐
네. 기공자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무슨 금수저 정도 되는 듯이. 예. 전형적인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요. 예, 머리 좋은 거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예. 법관이 아주 검사가 됐고. 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만리동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저 목동에 그 개척교회를 냈는데 예. 그 교회로 어머니가 옮기시면서 이제 황총리도 같이 그쪽으로 그 옮겨서 평생을 그 교회에 적을 두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도 규모가 아주 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 전도사 황교안 이렇게 그렇습니까? 사진하고 어. 전도사도 황교안 전도사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주 작은 교회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검사의 특성상 이제 지방 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지방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지방에서 이제 근무할 때 나가는 교회를 보면 뭐 다들 뭐 유명 교회, 유명 예, 목사가 예. 하는 대형 교회 이런 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한 교인수 30명 내외 되는 그런 개척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데만 찾아서 또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군대가 제일 일부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서 우리 김진 위원 같은 분들도 황 총리가 어쨌거나 군대 안 갔다 온 것이 굉장히 결격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뭐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 갔느냐 못 갔느냐. 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온갖 뭐 돈이나 백을 써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여서 그 빠지면은 이건 안 간 거죠. 예.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받아주지 않은 경우는 못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안 간 거와 못 간 거를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제 친구 중에도 정말 걔는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예. 친구가 있어요. 농구를 했던 친구인데 예. 키가 190 몇 센치입니다. 어. 그래서 커도 안 가나요? 아, 그렇군요. 옷과 신발 뭐 총 이런 게 맞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도 자기는 군대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저한테 이거 뭐 어떻게 키를 줄여서라도 자기는 군대를 가고 싶다. 예. 그런데 군에서 받아주지를 않았거든요.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아도 안 가죠. 예. 지금 황 총리는 군대 안 갈 때의 사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마진이라고요. 예, 담마진. 마진. 예, 일종의 이제 그 두드러기입니다. 피부병인데. 예. 그 단순 근데 피부병이 우리가 아니라 피부병이다 그러면 약간 치료받으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 만성 그 재발성 그 피부병인데요. 뭐 두드러기성 뭐 피부병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그 당시 병역법에 의하면은 단마진을 6개월 치료를 했는데 이게 오. 계속 재발한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재발하는 사람은 이건 뭐 어떻게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는 그 단마진으로 그 병역을 먼저 받았는데 이게 희귀 질병에 속해서 그 단마진으로 인해서 그 면제를 받은 사람이 4명인가 밖에 안 됐대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희귀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예. 그거를 그 황 총리가 그 교회에 나가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예. 국무총리의 그 물망에 올랐을 때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황 총리가 그 피부병을 앓는 그 모습을 자기가 다 지켜봤는데 예.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였다. 아, 그렇게 심한 건 모양이죠? 예. 그래서 6개월 치료를 하고 또 재발하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역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고요. 예. 또 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백 써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냉정히 지켜봐야 되는데 그 백 쓰고 돈 써서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정말 그 불분명한 사유로
병역 면제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예. 황 총리는 집안은 무수저인데다가 음. 황 총리가 군대 갈 무렵에는 이미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더 어려웠어요. 예.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백이 있어서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을 써가지고 뭐 빠질 형편은 아니었군요. 예. 근데 피부병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앓다가 뭐 치료받아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 근데- 계속 재발했던 모양이죠. 얼마나 알았습니까? 황 총리도 그 국무총리 그 저기 청문회에서 예. 본인 말씀에 17년을 치료를 했다. 오래 같은 모양이구나. 그게. 예. 그래서 어. 예. 황 총리에 대한 그 예. 병역 문제는 예. 우선은 안 갔느냐 못 갔느냐. 이분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그런 케이스다. 그런 경우군요. 예. 설명은 충분히 되는군요. 예. 근데 황교안이라는 분이 지금 보수의 대안으로 본인의 의지는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요. 예. 여러 차례 그 황 총리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나라를 생각할 때지 음.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신하고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니다 하고 제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거절을 앞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세 번 정도 같으면 뭐 국회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국회의원이 37번을 물어보는데도 끝까지 네. 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 퇴짜를 맞은 상황이 됐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황 총리의 그 뭐 개인적인 생각 여부와 관계없이 예. 국가를 위해서 저는 황 총리가 나와야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예.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당선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종시, 문민정부 출범, 군정종시 예.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예. 당선이 됐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 뭐 IMF 위기 때 준비돼 있다. 예. 준비돼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서민들의 한을 풀어줄 것 같은 대통령. 예. 그래서 딱 됐고 이명박 대통령 좌파 정부 10년이 다 망가뜨려 놓은 경제를 이 사람은 살릴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할 것 같은 좌익들의 총공세, 종북들의 저 날뛰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저 좌익과 종북주의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보고요. 그 시대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황교안 한 사람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다 정말 대입을 해봤는데 예.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여온 여러 가지 태도나 또 자세나 이런 것을 보면 예. 충분히 뭔가 이 겉가 있어 보이죠. 예. 중심이 있어 보이는 분이고 삿돼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뭐 잔재주를 부리거나 뭐 이런 분 같지는 않은데 예. 쭉 이제 황교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혹시 무슨 이게 뭐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고 예. 한데 좀 차가워 보이거나 예. 또는 사람을 가려 사귄다거나 예. 뭐 약간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좀 포용력이라든지 뭐 또는 뭐 인간미, 예. 좀 부드러운 인간미,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인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핸디캡은 어떻게 극복한? 그런데 그분이 현재 그 기독교 전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전도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온 예.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분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검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차갑다. 너무 좀 이렇게 근엄한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사실 그 교계에서 황교안 총리를 잘하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텔레비전 화면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의 이미지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네. 실제로는 따뜻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학자분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데 본인이 어떤 책을 쓰니까 와서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명을 받았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뵙고 싶다 연락이 왔답니다. 총리 시절에.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화면에 비치는 황교안이라는 인물과 직접 대면을 해서 보는 황교안의 인물이 전혀 다른 그래요? 이미지더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황교안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빨리 이분이 좀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떻든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매듭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은 권한대행 사안, 만일에 인용이 되어버리면 예. 아예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 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출마를 선언할 경우에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는 예. 이거를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예. 인용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우려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황교안 총리는 안보, 예. 이념 이런 문제는 밝은데 예. 야 그분이 뭐 경제나 나라 살림을 꾸려가겠나 예. 하는 의심도 있어요. 예. 물론 뭐 그것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 경험에 있어서 예. 너무 한쪽이었지 않나. 예. 말하자면 법조인으로 많은 경력이다. 예.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뭐 좀 대답이 나옵니까? 제가 좀 이름을 좀 밝힐 수 없는 예. 국무위원 한 분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황 총리께서 발언을 하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그 기회에 저분이 저런 부분까지를 알고 있나.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걸 많이 느꼈답니다. 특히 안보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못지않을 정도의 확고한 알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밑에 써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써줬다고는 하지만 본인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앵무새처럼 읽은 그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 규제 개혁 회의 이런 걸 쭉 해나가는 거 보면은 노력은 해요. 꽤 그래도 그런 경제 관련 회의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약간 혹시 경력에서 그것도 겉으로 아는 거하고 또 실제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은 대물입니까? 가발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예. 가발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 그 머리가 듬성듬성 했었는데 요즘 머리가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까 야 무슨 가발이냐고 진짜 머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시절 좀 건강상의 이유로 머리가 좀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시 채워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머리가 나서 이거는 아주 가까운 분에게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하자면 집권 플랜이랄까. 네. 무슨 지금 그 예를 들어 황교안을 싸고 있는 예. 무슨 뭐 말하자면 싱크탱크랄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디 김 기자 본인은 아닙니까? 저는 혹시? 그 황교안 총리하고는 현재 그 일면식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무슨 캠프가 만들어졌다든지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국 우파에 정말 그 몸으로 뛰는 분들에서부터 그 공부를 하는 분들, 과거에 관료를 지냈던 분들 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시대 상황, 정말 이 종북 좌익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가 완전히 그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그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사람,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그 시대 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황교안밖에 없으니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출마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열망을 제가 이 책에 담은 거군요. 네. 지금 머릿말에 보니까 류석춘 교수가 황교안 뿐이다 라는 머릿말을 썼군요. 유석춘 교수도 저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문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그 어떤 뭐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써주십시오. 제가 쓴 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똑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주 흔쾌히 그냥 하루 만에 원고를 써서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저하고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뭐 허공에 뜬 뭐 꽤 그래도 한 10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이분이 무슨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인기 투표 비슷한 것이지 뭐 이렇게 진영이 정비되고 실제로 이제 후보가 그 가려지고 그래서 뭐 1대1 대결이라든지 뭐 이게 확실한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에 지금 뭐 어떻게 자기 마음을 정할지 모르는 그 두터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뭐 5%니 20%니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정리가 된다면 황교안 총리는 아주 굉장히 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책 맨 뒷페이지에 황교안의 20대 실천 전략이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공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 수도권 정비법을 혁파하겠다. 2.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혁파한다. 3.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 돕는 선별적 복지. 쭉 나가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인다. 정당 지급 보조금을 철폐한다.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 측하고 어느 정도는 교감이 되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김 기자가 제안을 한 겁니까? 이건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 그 20가지를 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만은 좀 제발 우리가 그 다음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것만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거의 공통된 부분들을 추려서 그렇군요.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수도권 정비법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째 그 특정 지역에다가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예. 묶어놓는 아주 예. 대표적인 악법이고 규제법입니다. 특히 뭐 경기도 북부는 엉망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제만 걷어내고 규제만 걷어내면은 굳이 그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해외 예.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근 10년 동안 매년 우리나라가 예. 400억 불에서 500억 불을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 얘기는 됐고. 예. 어쨌든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소위 보수파들의 일반적으로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군요.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군요. 대통령 권한대행 예. 하시는 황 총리에게 좀 그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네. 이 거절을 해서 네, 이런 것은 제발 이런 부분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라는 차원에서 그 바람이 담긴 예. 것이지 그분이 뭐 공약으로 내세운 예,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렇게 하면 집권에 성공한다. 황교안 집권 플랜도 있군요. 첫째, 선거는 과학이다. 예. 둘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네. 둘째는 애국 보수 우파 정권 창출을 위한 대전략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렇군요. 책이 나온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황교안 2017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용삼 기자가 그 저보다 낫습니다. 우리 김 기자. 제가 옛날에 안철수를 예. 소위 이제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띄우는 책이 훨씬 좋은데 윗질인데. 저는 좀 황총님께서 제발 좀 빨리 예. 마음을 결심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썼고요. 예. 시대 정신의 구현을 좀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예, 마음에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그는 누구인가 인간 탐험. 네. 흑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기독교 전도사다. 예. 또 법조인이었다. 예.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등으로서의 황교안. 예. 황교안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네.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이 책이고요. 우리 김용산 기자가 이 책도 최근에 탈고를 하셨습니다. 바쁩니다 지금.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 해방 직후 해방 공간에서의 3대 폭동 반란입니다. 그죠? 세트입니다. 3종 세트. 3종 세트였습니다. 예. 이 3종 세트를 뚫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구, 제주, 여수, 순천 이것을 예. 그 무슨 특별법이니 뭐니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폭동이다 내지는 뭐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구는 아니죠. 대구는 아니고요. 대구는 지금 역사상에 그냥 쓱 빠져버렸습니다. 예. 제주 4.3도 요즘은 뭐 특별법에 의해서 뭐 이상한 용어가 됐고 여순 무슨 그 기념관까지 있어요. 예. 예. 그거 뭐 정부 돈으로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옛날 빨치산들 뭐 위패까지 모셔놓는 여순도 그렇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도 뭐 여순도요. 그런 작업이 또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여기가 그 여수 순천 지금은 11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19일 날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러면은 그저에 가면은 거의 막 몰매를 맞을 분위기예요. 반란이라 그러면 예. 그냥 여순 11구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 그런 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 사람들이 아주 정당한 행위를 그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나서 2달도 안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쓰겠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게 무슨 민주화 운동 비슷하게 돼 가지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앉아 있고 4.3도 그렇죠.
대구는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것처럼 됐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또 그것도 이상하게 뭐 그 좌익학자들은 뭐 정당한 무슨 저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체제에 대한 반역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뭐 정당한 저항도 아니죠. 그때는 정부도 없었고 정부가 아마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정부를 못 만들게 테러를 하고 폭력을 하고 반란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뭐 대구 폭동은 미 군정 시절인데요. 예. 그 미 군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신전술을 지령을 합니다. 그 지령에 따라 일어난 폭동이죠. 그렇습니다. 대구 폭동이 나중에 일부는 남부군으로까지 들어가요. 예. 그럼 대구 폭동은 왜 사라졌어요, 역사책에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너무 뚜렷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것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썩 지워버린 건가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저는 혹시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예. 주모자였기 때문에 예. 썩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밀쳐놓았던 건가 하는 느낌도 좀 가져요. 그런 그 증거들은 없습니다. 고의로 그랬던 것은 아니군요. 예. 그런데 대구 10월 폭동은 미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예. 폭력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대구, 경산, 칠곡, 그죠? 그 일대가 다 여기 이제 이 동해안까지 넘어와서 예. 영덕, 영해 예. 이런 날은 제삿날의 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당시 살았던 아버지들의 제삿날의 한 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제수4.3은 뭐 제게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예. 지금도 옵니다. 제수4.3을 무슨 민주화처럼 또는 군경에 의한 무슨 시민 무슨 그런 사건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요지의 자료들이 지금도 제게 많이 오고 있고 네. 여순 반란 사건도 참 괴이적은 네. 군대까지 좌익들이 침투했던. 근데 왜 이렇게 해방 공간에 좌익들이 극렬했습니까? 우선은 나눠 먹고 비슷하게 잘못 살자 하는 어떤 촌락 공동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원래 없었던 후진 건 아니고요. 국가들은 그래요. 예. 해방되는 과정에서 그 조선총독부가 이제 치안 유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우익 진영의 송진우에게 그 협상을 했는데 송진우가 거부를 하죠. 예. 여운형과 이제 이번엔 좌익인 여운형과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일본 사람들을 보호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넘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운형이가 5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성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둘째, 식량 배급권을 내놔라. 셋째,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의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조선총독부가 받아들여서 8월 15일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오전 9시에 전국의 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좌익 사상사범 10,000명이 일시에 그 석방이 됩니다. 나오고 그들이 군이라든지 건준에 참여를 하고요. 건준에 들어가고 이런 활동을 조직적인 공작 활동을 하는군요. 그 결과가 이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좌익들이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요? 서둘렀다기보다는 그 처음에는 그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선 자기네들이 빠른 시간 내에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해서 좌익들이 그 예를 들면은 그 군대도 사설 군대들이 막 만들어지고 치안대도 만들어지고 자칭 군대죠. 건국준비위원회 그래가지고 그런 데도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와중에 미군이 이제 진주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정치 결사체를 만들자 하고 아주 급격히 서둘러서 뭐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미군이 9월 8일 날 상륙을 해서 9월 9일부터 이제 일본으로부터 공식으로 항복을 접수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좌익 사상범 10,000명, 그러니까 골수 공산당 10,000명이 일시에 풀려나서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쌀 배급권까지를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깨야 되나 고민하다가 쌀을 배급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거래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쌀을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가격은 막 올라가지. 쌀은 뭐 부족하지. 그러니까 시중에 일시에 쌀이 사라져버리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쌀 문제로 대구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요인이 폭동이 나는. 네. 그런 정말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그때도 찬탁 반탁이 있었고 지금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있고 그래서 찬탁 반탁이라고 참 웃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70여 년 만에 또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저 정부판을 낸다면 안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얘기. 촛불 반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한번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한다 하는 기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이 책은 읽었습니다. 아주 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되어 있고 그 당시 사건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또 김용산 기자가 또 황교안 2017을 또 서둘러서 또 이렇게 내주셔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색소폰은 계속 불고 있는 거죠? 예, 불고 있습니다. 아니 황교안 총리도 색소폰 분다니까. 거기도 색소폰인가요? 예. 그 황 총리도 색소폰을 부시는 걸 저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유, 상당히 수준급이시고요. 본인보다는 어때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 이 부는 동기들이 책을 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